네, 안녕하십니까?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잘난 척한다 그런 말이 좀 유행했습니다. 그만큼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그 잘났으면 진짜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니까 인터넷과 모든 SNS 사회관계망으로 사람들과의 교류가 훨씬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옛날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뭐가 유행하냐면은 착한 척이 유행합니다. 여기저기를 봐도 그냥 착하다는 사람, 인터넷 어딜 봐도 그냥 그냥 온통 착한 척하는 사람 투성입니다. 과거 잘난 척이 만연됐던 그런 사회에서는 이게 잘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잘난 사람들 위주의 세상을 해나가니까 그 진짜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걸 좀 통제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너무 잘난 게 전부냐? 좀 덜 잘난 사람도 좀 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많은 이제 진보적인 그런 정책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이 계속 진보적인 정책을 나가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되니까 아주 착한 척이 그냥 굉장합니다. 진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냥 그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개를 떨어뜨렸는데 그냥 가더라. 저런 나쁜 사람 봤나 하고 어떤 사람이 또 그걸 고속도로 그냥 쌩쌩 달리는 와중에 자기 차를 어, 고속도로 중에 세워놓고 그 개를 구하러 갔다 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개를 이제 그 버린 사람은 개기를 자격도 없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야말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떤 인터넷 방송 그걸 방송 조금 인기가 있는 어떤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걸려들어서 봤는데 그걸 비난하자는 목적은 아닙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야산을 가다가 새 새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하고 그냥 한 몇 분 동안 보고 있는 걸 촬영하다가 놓고 이 불쌍한 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 구조 119를 구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궁리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그 사람도 알고는 이제 포기하자. 그러면서 이제 죽은 새 새끼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이 묻어주자고 그랬습니다. 그거 자체가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좀 착한 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새나 새든 아기 새든 어미 새든 보통 짐승이든 보기 좋은 귀여운 짐승이든 보기 흉한 짐승이든 이 야생에서 죽을 수는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곧 다른 생물들의 먹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순환이 되는 것인데 굳이 그냥 새 그것을 묻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문제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범람하는 착한 척 이런 것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냐면 이런 더 넓은 시야로서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 사람 입장에서야 자기 도취로서 자기가 착한 행위 한다 이걸 어떻게 말립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이제 자꾸 보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특별한 경우 민간인 경우는 별거 아니고 사실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진보 정파라든지 그런 쪽에서 특히 유리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똑같은 면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보수는 현재의 상황을 좀 낮춰봐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너그러운 그런 것을 좀 줄어들 수가 있고 진보는 좀 이제 현재 상황을 후하게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에게 모두 이제 너그럽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한 자는 더 착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정책자는 오히려 그쪽으로 자꾸 편향되게,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그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나마 정치에는 과 행정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 덜하지만은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면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 기자들, 더 나아가서 연예인, 가수, 뭐 문인, 뭐 그런 사람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진보적으로 아주 그 착한 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정책을 실제로 입안하고 실행하는 사람까지도,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나 문인, 예술인보다는 책임감을 그래도 또 더 지기 때문에 좀 문화예술인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한 사람은 더 직접적인 책임을 갖기 때문에 더 보수적, 그게 뭐 보수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실정이 맞는 건데 지나치게 이제 진보적으로 후하게 이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근데 정책적 이제 실행하는 사람들, 행정하는 사람들은 딱 진짜 그야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산민에 서야 되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이제 진보 과잉으로 되고 있죠. 이렇게 이런 현상을,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원로 언론인 이도영 이제 한국논란 사장님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동기와 친구들 중에, 기자들 중에 이미 이제 진보적으로 이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부유한 사람 출신으로서 이것을 이제 언론 이념, 이런 이념적 사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이나 그런 수준보다 높게 살고 높게 살 수도 있고 낮게 살 수도 있죠. 자기의 분수나 그 상황, 그것보다 더 검소하거나 겸손하게 살 수도 있지만 또 사치스럽거나 거만하게 살 수도 있죠.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적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진보 과잉이 될 때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진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럼 우리 한국의 이제 보수 쪽은 이렇게 거의 괴멸 상태에 돼 있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진보 정치가 그렇게 이제 겉으로 착한 척을 할 수 있어서 계속 더 유리하니까 계속 그렇게 과잉 상태로 나아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그 상류층과 자기네 분파들의 이득에도 부합이 되니까 이렇게 사회 정책, 모든 교육 정책, 문화 정책이 자꾸 이렇게 진보 과잉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할 사람들이 꼭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라 너무 그렇게 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할 사람들이 상대적인 보수 정파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않고 그냥 놔두고, 그리고 그 진보 정치 이제 이제 세력이나 혹은 기득권층, 상류층, 이미 상류층은 어떤 경쟁이나 그런 것을 바라지 않죠. 그래서 진보의 어떤 강남 좌파라고 해서 진보의 탈을 쓰면서 더 이상의 경쟁이 없는 사회,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진보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부유하면서. 근데 이것을 그럼 그 그럼 미국의 경우,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 항상 미국 하면 좋아하고 미국 하면 다 배워야 할 거, 다 따라야 할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미국에서 진짜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공화당은 보수 정당이고 상대적인, 민주당은 진보 정당. 물론 민주당도 어, 글로벌하게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반공 보수 국가니까 보수적이지만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화, 민주주의, 그걸 파고들어 가지고 민주당 쪽에 상당히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것이 또 이제 보수주의자들 생각이고, 여하튼간에 그러면은 그럼 공화당은 그럼 미국의 보수 세력, 오랫동안 기득권을 가졌던 보수 세력이고, 민주당은 그럼 진보 세력이냐?
물론 현재로서는 민주당을 지지자가 이제 이민자, 흑인들 그런 소수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그 정당의 미국의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짧다 하지만은 민주정치 역사는 훨씬 길죠. 그래서 그 300여 년 그렇게 지나온 역사에서 애초 그럼 조금이라도 좀 검색을 하면 금방 아시는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지만은 예, 민주당이 먼저 생긴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공화당은 물론 다른 당이 있었지만은 그 중도의 그 사회 약자와 그 뭐 농민이 아니라 노동자 그런 사람들의 권익 공호를 위해서 그 당시로는 어떤 원론적 의미로서는 진보적인 그런 정당입니다. 다만 이제 그 공화당이 내세운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좀 자유 경쟁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글로벌한 아주 그냥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좀 보수적인 그것이 맞는 거죠. 근데 그럼 민주당은 왜 그럼 그 미국 건국 초기부터 더 먼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진보라고 하고 그 당시에는 그럼 어떤 정책을 가졌나? 공화당이 공화당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어, 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하고 그랬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노예제를 그럼 옹호했다는 것이죠. 그럼 대규모 토지 안에서 노예들과 함께 살게 사는 그런 생활은 어떤 거냐면은 그 노예들은 이 큰 농장에 속한 노예들은 자기 삶은 보장이 됩니다. 정식 봉급이 돼 있으니까 정식으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경쟁이 없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기득권을 가진 그 농장주들이 자기의 농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개개인의 경쟁 그런 것이 훨씬 없습니다. 아, 현재 있는 재산각을 계속 승계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당시로서는 이제 경쟁을 하지 않고 신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정당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자유 경쟁으로 좀 바꾸자. 그것이 공화당이었고 이런 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공화당은 이제 자유 경쟁을 200년 계속 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주류적인 정당이 됐고 민주당은 자유 경쟁보다는 사회 보장 뭐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흑인이나 그 다른 비유럽계 이민자들 좀 미국의 주류 가치에서는 이 자유 경쟁을 해도 조금 불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자유 경쟁보다는 사회 보장 그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어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진보 보수는 상대적으로 뭔가 부르기에는 자꾸 이제 혼동이 되고 이제 뒤바뀌기도 했지만은 민주당 공화당이 어쨌든 민주당은 좀 어, 안정적인 생활 보장 공화당은 상대적인 자유 경쟁을 더 강조한다는 것은 어,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정당이 우리 정당보다 상당히 더그 공신력이 있고 전통이 있고 가치 중심적이고 뭐 여러 가지 칭찬을 해도 아깝지가 않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여러 가지 그 오염도 미국에도 많이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듯이 민주당도 본래는 이제 그 미국의 주류 정파였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아무리 상대적 진보니 상대적으로 비경쟁주의라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가치를 지키는 그러한 정당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가치가 좀 바뀌는 그러한 것을 방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공화당은 어떤가? 이것은 뭐 좀 개인적인 평입니다만은 트럼프 이전에 물론 이제 오바마의 중간 선거 그때 4년 후의 선거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오바마 후보하고 예, 그 저기 공화당의 맥케인 후보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보다 똑같이 이제 공화당은 나이 많은 백인 그냥 보통 남자 그러면서 경륜이 있는 그걸로 후보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좀 느꼈던 게 공화당이 실제
보수 정당으로서의 진지함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통령 후보를 여자 그야말로 얼굴마담으로 이제 물론 능력이 없지는 않죠. 능력이 있으니까 주지사 정도 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부통령 유사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으로서는 참 의문부가 되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죠. 그래가지고 그 공화당 후보 전당대회에서는 맥케인 후보 전당대회에서는 단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그 소수자 우대 뭐 여러 가지 뭐 예?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여성 청년 뭐 기타 뭐 정당 여러 정당의 그런 구호들이 많지만 사회를 이제 안정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중년 남성들이죠. 그런데 그 맥케인 후보의 그 선거운동에서 당상에 오른 사람은 늙은이와 여자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맥케인 후보는 늙은이였고 어, 부통령은 여자 그리고 이제 가족 어린이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단상에 좀 뒤에 서 있고 그런 후보한테 어떻게 완전한 신뢰를 줄 수가 있을까?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 후보는 오히려 그때 힐러리를 부통령 후보로 하라고 막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로 그냥 안정적이고 능력만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남성 후보를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안정감을 줬던 거. 이런 것이 바로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오히려 진보 코스프레하다가 도리어 유권자들한테 외면당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근래 선거에서 트럼프와 힐러리가 됐을 때 힐러리의 후보야말로 오바마 이상으로 이제 얼굴마담 후보였죠. 여성이라는 그런 어,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근데 사실은 물론 힐러리 후보는 능력도 상당히 검증된 상태이고 능력이라기보다 경륜은 상당히 검증된 상태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제 오바마에 이어 힐러리 이렇게 좀 가장 주류에 어, 많이 오는 백인 남성과는 다른 사람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오히려 이것을 이제 그 상당히 좀 어려울 듯 싶었죠. 트럼프가 이번에는 정말 신선감이라든지 여러 아마 국내 무슨 아마 보수 정당이라면 틀림없이 이런 상대 여성 후보에 대해서 어떤 젊은 남성이라든지 여성 후보를 내세웠을 겁니다. 물론 공화당은 그랬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공화당 주류까지도. 근데 그러니까 공화당 주류는 맥케인 후보의 패배 때 그 이후 정신 못 차렸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계속 진보 코스프레를 계속 했었던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계속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완전히 그냥 진보 코스프레 없는 순수한 국민들을 위한 그냥 눈치 보지 않는 그러한 보수라기보다는 이제 정치의 특성상 진보 코스프레 할 수밖에 없는 거. 미국에 그런 유행어가 있죠. 제가 영어를 뭐 쓰기를 즐겨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정치적 정당성인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그냥 꼭 그냥 뭐 구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당을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트럼프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것은 제가 보기엔 이제 아직도 미국 국민도 상당히 우린 어느 정도는 또 진보 정치 그런 그의 세뇌를 약간씩은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국민에게 완전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아니 절대 다수로 이렇게 돌아설 정도는 아니었죠 그것이. 하지만 그야말로 하늘의 뜻 정말로 미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는 이제 솔직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늘의 뜻에 의해서 미국 국민은 뭐 죄송합니다만 약간 우매한 한국인은 아주 우매하다면 미국은 약간 우매한 미국인은 오히려 그러니까 과반수를 조금 못되게 지지했지만 선거제도로 하늘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선출했죠. 이런 식으로 남의 나라 얘기 좀 길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내 하여튼 보수 정치도 살아남으려면 진짜 그 진보 정파, 진보 그런 거서 보지 않아야 되고, 그거 눈치를 보는 것보다도 겉으로는 보수지만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 이것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도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그 진보 좌파 착한 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 경비원, 파출부, 청소 아줌마, 그분들이 어떻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인 한자가 필요 없는데 이런 분들한테 왜 쓸데없이 어려운 글자를 갖춰서 고생시키냐. 그러니까 국회 마크부터 뭐 헌법재판소 마크부터 해서 모든 걸 한글로 쓰고, 이분들은 학문을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니까 학문을 하지 않도록 하자. 이것이 진보 좌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이런 이제 위선적인 것을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브레이크를 걸 정파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인 아직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무슨 진리를 뭐 모든 사람이 타고나서 아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닌데, 모두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상황인데, 인간의 영혼이 택시 운전사를 하든 경비원을 하든 파출부를 하든 청소원을 하든 인생 철학과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어를 알고 배우려면 또 너무 교육 기간이 길어요. 영어로 철학책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자 배워서 철학책 읽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런 세상의 진리를 배우게 하는 것, 할 수 있는 한, 그런 것이 진정한 이제 국민을 위한, 모든 국민을 위한 제도인데, 이것을 좌파에 의한 그런 계속 국민 국어 기본법 같은 건 물론이고, 그 멀쩡한 국회 마크, 헌법재판소, 너덜너덜한 헌법재판소 마크, 이런 걸 한글로 바꾸는 거에 보수 정파가 하나도 반대하고 거나 그런 것을 브레이크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야 단체에서만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사, 경비원, 파출부, 청소원을 하도 분들도 다 그 학문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업무만 계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론 시중에 가보면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시고 물질적 생산에 의한 일, 그것만을 다가 아니다. 인간은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을 하시는 게 아무리 어떤 일선 업종을 그 생업을 위해 종사를 하더라도 그런 데를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두는 것이 안 두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업종에 있는 분이라도 자기의 일에는 별 쓸모가 없지만은 뭐 한자니 어려운 단어 같은 거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자기 일과는 상관없이 그런 철학이나 그런 세상의 원리를 좀 배울 수 있는 여지는, 그 문은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전도를 받거나 무슨 하더라도 그 진리를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여서 깨칠 수가 있는 것이지, 전도를 받고 어디 그냥 교육을 받고 예배를 받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 그런 거에 대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기서 뭐를 요구합니까? 순종만을 요구합니다. 순종.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사는 것보단 어느 정도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하지만 그보다도 더 기본적인 것은 그 개인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는 스스로 또 개척할 길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그 어떤 철학을 배우고, 철학이란 말은 그 특정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경전을 읽든지 뭘 하든지 그 뜻을 진정하게 듣고 배우고 그럴 수 있는
그러한 기본 능력, 그런 것을 어, 갖춰 놓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한 것이 멸망이 아니라 괴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게 보수 정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녀 차별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페미니즘 그쪽에 맹목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참치도 그냥 하나도 반대를 하지 못하고, 지금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면 뭐 다른 뭐 젊은이들 야외 아니 제야 단체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거, 그러니까 그 보수 정당에서 하지를 못하니까, 할 일을 안 하니까 제야 단체에서 국민에게 한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제야 단체에서 남녀 공동 병역을 하고 남녀 의무와 혜택을 평등하게 해야 된다. 제야 단체에서 합니다. 정치권이 찍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보수 진보 정파 무서워서 그러기도 하고, 혹은 보수를 표방했지만 자기네 기득권층을 위해서는 이 경쟁을 제약시키는 그 제도가 좋으니까 그 교육을 제한시키고, 자기네 자식이야 뭐 미국 유학 보내면 되니까 교육을 제한시키고, 남자들 젊은이들 기회를 뺏고, 여성 분배라는 걸로 인해 허울로 인해서, 그래도 뭐 자기네 자식들은 상관없거든요. 자기 이미 이제 위치가 확고하니까. 여기에 더해서 먼저 번에 얘기하면서 그 외에도 많다고 했지만, 그 외에도 당연히 있죠. 지금 이제 자사고 없앤다 뭐 그런 거 좌파 진보 이쪽에서 자꾸 밀어고 붙이고 있는데, 이것을 방어하는 쪽이 뭐 자사고 협회나 이런 쪽입니다. 정치권에서 해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자사고가 최고의 그건 아닙니다. 원래는 박정희 때 만들어졌던, 좌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던 그 평준화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만 잘하면 누구나 좋은 자기 수준에 맞는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그러니까 집안에서 과외를 해야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가난한 집 수재들은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하려고 하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소리나 듣고, 남들에게 베풀라 그런 소리나 교사한테도 듣죠. 다만 그런데 부유한 집 집은 수재는 따로 교육을 시키니까 뭐 그 학교에서 놀고 떠들어도 되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왜 정치권에서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좌파에서는 이제 자사고에 들어가느라고 과외가 들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완전히 고쳐가지고 그 핑계가 를 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강남 8학번식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고 현재가.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고등학교 아니더라도, 과학고나 외고가 아니더라도 전부 이렇게 우수한 학생은 아직 진로를 정하지 않을 때에도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 집안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행히 홍준표 대표가 사법고시 부활을 그런 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제 여태까지 자유 경쟁을 무너뜨리는 그 드라이브의 가장 그래도 기득권층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 법조계니까 가장 늦게 무너진 것이죠. 이제 사법고시 그거가 그랬는데 사법고시만 부활한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특정 분야, 그러니까 법조인들만 것만이 뭐 출세는 아니니까요. 다른 과학자라든 기술자라든 외교관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아직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가난한 집이라도 고교 과정 정도부터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아직은 모든 것이
먹고 놀 상태가 아닌 그 그런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진단해야 될 그러한 정책인데 그 착한 척을 하는 쪽에서 자꾸 그냥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모두 인격을 그러니까 존중하자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어? 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런 제가 평중학교가 초기였는데 그때 정말 진짜 뭐 지금보다도 좀 더 했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평준화를 했다고 경동고등학교 자랑을 합니다. 그때 다른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그 공립이라도 경북고등학교 같은 데는 이제 뭐야 반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나름 열심히 가르치려 했는데 경동고등학교에서는 아주 진짜 좌파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아주 골고루 퍼졌다고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하도 그래서 퇴근길에 교장 선생님한테 그런 수업 하는데 좀 반 좀 어떻게 하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뭐 생각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인격이 제로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아니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인격이 제로입니까? 하여튼 그 선생님이 뭐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침이 된 겁니다. 하여튼 그 공부를 어, 자기의 어떤 현실을 그대로 인식시켜 주는 것 자체가 마치 인격을 무시하는 것처럼 너는 90점 80점 맞지 않고 한 60점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 아주 좌파적인 우리 사회가 만약 마치 그냥 그 하늘 나라 가까이 간 그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평가하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좌파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착해서 그럼 응? 설령 비현실적인 좀 어리석음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착해서 그러냐. 물론 아주 동물적인 뭐 경쟁 그러니까 약육강식을 주장하는 사람보다는 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이런 제가 다른 책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국가적으로 진보자 세력 이런 사람들은 그 국가의 어떤 개인 사상이라보단 집단적으로 그 국가의 전통 문화와 조금 궤를 달리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 경쟁을 하면은 좀 이제 불리한 사람들 미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 그 기독교 그리고 영어 그런 쪽으로 주류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흑인이나 그 비영어권 비유럽권 그러니까 이민자들 그런 사람들은 좀 불리합니다. 자유 경쟁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비교적 보장된 사회 그걸 바래야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니까 그 좌파적인 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주장하는데 그 자기들의 실제 이익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것을 감추고 어떤 이제 박애적이고 그 착한 그런 척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기원이 그러니까 우리 보수적인 대다수의 국민이 신라 고려를 이어온 우리 전통 한국 민족이었던 데 반하여 그 조선시대에 여진족을 편입하면서 북방 비한자 문화권에서 들어온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저 혼자 주장이 아니라 백정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 기원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비한자 문화권 유목민으로부터 들어온 그런 사람들의 영향이 커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 그 지식을 중시하는 우리 전통 교육 체제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세력이 강화하려면은 그러한 지식 교육 체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리고 그 자유 그 보장이 되는 넓게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사회여야 자기네들이 이제 생활을 하고 좀 어떤 다른 방면으로 다른 방법을 써서 사회 상류층으로 가기가 유리한 거죠. 어떤 학업성적이나 그런 면으로보다는 이런 이제 진보 정파나 그런 단체 이런 쪽에서 이 각종 착한 척에 그럼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이제 그 정파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정파는 현재의 보수 정당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제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괴멸 위기에 처해 있고 앞으로 할지는 두고 봐야 하고 이거에 브레이크를 거는 쪽은 어쩌면 또 그 현재 문재인 정부의 상대적인 보수 세력이 그러니까 이거에 브레이크를 걸면은 자연히 그 문재인 정부가
괴멸시키겠다고 한 그 기존의 보수 정파는 좀 괴멸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상대적인 보수 세력이 거의 영구 집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은 어째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진보 세력이 이렇게 착한 척을 할 때 그걸 이걸 브레이크를 거는 걸 어떻게 그럼 하느냐 이거죠. 대개는 이걸 브레이크 걸면서 너무 순진하다 하면서 난 더 악한 식으로 내가 더 악역을 맡으마 하는 식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과거에는 잘난 척이 유행하다가 지금은 착한 척이 유행한다고 그랬죠. 이 잘난 척이란 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이제 어떤 현세의 운에서 좀 잘 나가는 운을 안고 있으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잘났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거니까 현 일회성 생애 사실 관계가 크죠. 사람의 저희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참 이 책에도 이게 왕녀 공주로 태어났다가 거지로 태어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잘나게 태어나기도 하고 나다가도 못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같은 영혼이. 그러니까 잘난 것은 일회성에 그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겁을 생각하는 모든 우주의 삶을 생각하다면 자기 잘났다고 정말 크게 뭐 기뻐하고 그럴 것도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난 척보다는 착한 척하는 것이 좋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깊은 수련을 갖고 그래야 이 책에 나오는 사람도 그 왕자 공주를 했다가 거지가 됐지만은 그만큼 영적 수련이 있기 때문에 거지가 돼도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척을 하는 게 나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척을 해야 자기가 영적으로 또 진보 더 진보된 더 발달한 사람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진보 세력이 착한 척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 나는 상대적으로 그 악역을 맡고 좋아하다 못났다. 아니 못났다가 아니라 나 악하다. 하지만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괴로운 일을 꼭 해야 되느냐? 어? 이걸 브레이크 거는 거, 착한 척을 브레이크하는 거. 꼭 그럴 것도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영혼적으로 그렇게 그 진보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꿀리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보 세력이 착한 척을 할 때 이것을 오냐 네 말도 옳지만 그것은 너의 시야에서 한정된 것이다. 나는 더 넓은 시야에서 본다. 넓은 시야에서 볼 때 그쪽의 착한 척은 착한 행위가 아니다. 더 옳은 것은 이 넓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넓은 시야를 보는 사람이 인적으로 영적으로 진보된 사람이기 때문에 넓은 시야를 강조하면 되는 겁니다. 진보를 표방한 자의 착한 척에는. 그러니까 초기에 얘기했던 그런 새새끼, 아기사라고 하고 뭐 이렇게 또 감성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거기 쪽에서는 새새끼를 어, 죽은 거 보고 불쌍해서 묻어주는 거 그걸 착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게 낫다. 실제로 그냥 두는 게 낫다고 또 오죽이나 그랬으면은 자연 연구하는 분이 또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그냥 두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냥 두는 것이 굶주린 산속에 여우 새끼 귀여운 가여운 여우 새끼를 위해서 그나마 구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더 넓은 시야에서 그들에게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뜻 있는 보수 정치인 상대적인 보수 아니 그러니까 올바른 하도 진보 코스프레가 많아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꼭 보수적으로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사치스러운 그런 착한 척하는 진보에 대해 어느 정도 좀 제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런 정의를 추구하는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 모든 분들 이런 진보를 비판하는데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떤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영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이렇게 착한 척을 할 때 딱 브레이크 걸고 너희들은 주장은 너희 범위에서는 그나마 가상하게 그렇게 봐줄 수 있지만 쯧쯧 불쌍하다. 너희는 아직은 그 정도는 모르는구나. 더 넓게 봐라. 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그런 보다
그 올바른 이 사회를 위해서 올바른 그런 정책과 방향, 그런 길을 그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제대로 보다 나아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평등과 정의가 느껴지는 그런 세상으로. 이런 그래서 그 많은 현명한 분들이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